앞서 따끈따끈한 뉴스타 마스터 양미향 본부장님 모시고 멋진 성공 시스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탑 센터 식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뉴스타 마스터 양미향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일산센터에 맨 처음에 사업 설명을 들으러 갔을 때 우리 백성옥 총장님께서 저에게 세일즈 마스터 그 상품을 이제 수여해 주셨어요. 그때 이제 백성옥 총장님께서 월 소득 2천만 원 이상 뭐 받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월 소득 2천을 받냐 그러면서 혼자 너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드디어 1월 달에 2천만 원 이상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이고, 여러분 진짜 제가 총장님께 판매사 상품을 받은 사람이지만 정말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세일즈 마스터라도 우리 김윤경 팀장님 에너지 장난 아니신 것 같아요. 전부 다 누구나 우리 김봉수 세일즈 마스터님 모두 다 국장 그 다음에 또 본부장 다 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월소득 2천만 원 우리 한상현 총장님처럼 저렇게 많이 받는 날까지 우리는 달려갑니다.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우리가 오늘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성공의 8단계대로 진행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의 8단계대로 이제 박한길 회장님께서 하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인 만큼 조금 간략하게 제가 핵심만 짚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공의 8단계는 8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꿈, 목표, 결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꿈을 시각화하여 보세요. 이 꿈의 시각화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갖고 싶은 차, 제가 갖고 싶은 차를 우리 한성현 총장님께서 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3줄짜리 벤츠 꼭 타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벤츠의 그 그림을, 자동차 사진을 냉장고에다 붙여놓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매일매일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이 갖고 싶은 집, 여러분이 하고 싶은 여행, 그런 걸 즐기는 모습들을 그림으로 또는 이렇게 집안 곳곳에다 붙여 놓으시면서 꿈을 굉장히 시각화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건데요. 여러분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그냥 균형 잡힌 삶이라고는 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애터미 하기 전에. 그냥 살아야 한다. 뭔가를 빨리 우리 애들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쫓겨서 살았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왠지 멋진 여인이 될 것 같은, 왜냐하면 애터미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누며 베풀면서 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도 하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꼭 그림을 그리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운되는, 누구나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저 양미향이라고 해서 항상 업돼 있지 않아요. 누구나 롤러코스터처럼 오늘은 너무 신나고 내일은 너무나 다운되는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거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들기 마련인데요. 그거를 상쇄시킬 만한 꿈을 정확하게 설정합니다. 오늘 아직까지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도 내가 진짜 설마, 저도 한동안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설마 나 2천만 원 벌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멋진 성공자가 되겠다.
내가 얼마짜리 집을 사겠다. 이런 정확한 목표 설정만이 내가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동요하지 않고 목표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변의 비난, 너 그런 거 왜 해? 그런 거 아니면 못 먹고 사니?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야 됐어. 그런 얘기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 길을 갈 뿐이야. 바람이 불어도 가야만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냥 목표만 설정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약간 구체화시켜서요. 일일 목표, 그 다음에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일일 목표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자가 소비로 몇만 PB를 애용하겠다. 또는 아니면 내가 주변에 오늘은 제품을 몇 PB 정도 전달하겠다. 하루에 2만 PB를 하겠다. 5만 PB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일 목표를 설정을 하세요. 이것이 축적의 힘에 의해서 성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목표도 세우시고요. 단기 목표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빙고를 몇 번을 맞겠다. 수당을 몇 번을 맞겠다. 또는 내가 이번 달에 1차 수의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하겠다. 이런 목표를 단기 목표를 세우셔야 되죠. 그리고 장기 목표는 내가 몇 년까지 2021년도 10월까지 국장을 가겠다. 또는 2022년 몇 월 달까지 본부장을 가겠다. 이런 목표를 장기 목표까지 설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꿈 목표를 정하셨다면 돌아갈 길을 차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백성호 총장님께서 결단이란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결심과 결단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결심이라는 것은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내가 성공자가 될 거야 라고 한다면, 결단이라고 하는 건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산행을 끊는다거나 그토록 좋아하던 예를 들어서 친목회 모임을 끊는다거나 이런 것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목표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정확하게 몰입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제가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서도 결단을 하신 분과 결단을 하지 않으신 분과의 애터미 소득 차이는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결단을 했는가, 결단을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내가 내 생활을 다 하면서 여유롭게 애터미 사업을 하신다면 그것은 결단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서 반드시 여러분이 목표하신 꿈을 정확하게 빠른 속도로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결단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명단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명단 작성, 준비된 초대가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요. 입을 열면 개업이고요. 닫으면 폐업입니다. 누군가에게 나 애터미 사업을 하기는 해. 그런데 아무도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지를 몰라요. 자, 그러면 그건 폐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 적어도 내 주변의 모든 인들이 내가 애터미 사업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입을 여셔야 돼요. 그런데 입을 열 때 야, 너 그런 거 하는 거야? 다단계 하는 거야? 이렇게 총 맞고 즉사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반드시 마인드가 셋업이 돼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주변에 총 맞아도 야 괜찮아. 너의 총은 나에게 큰 문제가 안 돼. 나의 성공에 불필요한 거야. 됐어. 너 아니라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인드가 굉장히 서 있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마인드가 셋업되지 않기 전에는 막 얘기하고 다니시면 오히려 총 맞고 즉사할 수 있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우리 동네 그 비난 언니들한테 비난 트류 언니들이 있거든요. 그 언니들이 야 닭이나 튀겨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때 마인드가 덜 돼 있어서 그때 이제 즉사할 뻔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떡볶이도 안 사주고 싶은데 그냥 제가 이미 여유로운 사람이 되고 있으니까 지난주에도 맛있는 거 사줬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인드가 셋업이 된 다음에 과감하게 입을 여시라는 거죠. 여러분의 주변의 인맥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보세요. 가장 친한 A그룹, 그 다음에 가끔 연락하는 B그룹, 그리고 심지어는 이름도 몰라요. 얼굴만 아는 C그룹으로 나눠보세요.
그래서 A, B, C 저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냥 사람이 뭐 사업할 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얼굴 달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얼굴 달린 이름도 모르는 야채가게 아줌마. 이런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나서 A그룹을 먼저 가입을 하는 거죠. 소비자 해줘. 내가 뭐 너한테 사업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언니한테 사업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소비자 해줘. 혹시 사람 일이란 게 모르잖아.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가입부터 해요. 이렇게 해서 가입은 A부터 시키되 비전은 C그룹부터 초대를 하세요. 사업 얘기는 C그룹부터. 제가 해보니까 C그룹이 훨씬 더 제 말에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A그룹이 정말 깃밥이 많이 차 있어요. C그룹은 저에 대해서 정보가 그동안에 저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C그룹이 오히려 제 얘기를 더 귀 기울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A그룹은 제가 얘기를 해도 됐어. 성공한 다음에 얘기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C그룹부터 이제 초대를 하는 것이 잘 먹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때 A그룹한테 내가 얘기했던 애터미가 이런 거였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다음에 많이 이제 그동안의 저의 사업 진행을 보고 제가 정말 A그룹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국장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막 A그룹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C그룹부터 다가갈 때는 막 사업하자고 처음부터 막 들이대지는 마세요. 일단은 제품으로 먼저 다가가서 얘기를 하다가 제품 써보세요. 애터미 제품이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제품으로 편안하게 다가가시고요. 이왕 제품을 쓰실 거면 포인트 수당을 받으세요. 받으면 요즘에 소비자 설문 체크리스트 부천 탑센터 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거든요. 소비자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이 이제 소비자 C그룹한테 다가가기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품을 쓰신다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과 신뢰 쌓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장님 얘기도 한 번씩 던지고요. 회사 얘기도 우리 회사가 CCM 인증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스폰서님이요 이번에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센터는요 정말 액티브한 센터예요. 굉장히 활동적이고요. 대한민국의 강남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좋아요. 그리고 저의 늘어난 소득 자랑 뭐 이런 것 등은 전부 다 프로모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저는요, 제가 오늘 이제 본부장 갈 때 저 이제 팀장님이 되신 한 이제 사업자분이 계세요. 제가 그때요 얼마 전에 스피치 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요 어떤 집에 가방 가게를 갔는데 제가 어떤 애기 같은 엄마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저는 국장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야, 저 엄마 참 당차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제 얘기였더라고요. 그분이 저 엄마 되게 열심히 사업하는구나.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당차게 사업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때는 관심도 없던 그분이 제가 본부장 갈 때 팀장을 찍으셨어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은 나의 엄청나게 멋진 사업 설명으로 끌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엄청난 사업 설명으로 끌어오기보다는 나의 의지, 나의 당당함, 나의 애터미로서의 자신감에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과 함께 성공하고 싶어. 친구야, 너와 함께 성공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 팔아왔거든. 제품이 많이 있는데 제품 포인트를 정립 안 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왕 수당 들어가는 거 너에게 주고 싶거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편안하게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려 없는 초대가 필수예요. 초대를 하실 때 너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추천드리는데 생각을 없애버리셔야 돼요. 그냥 초대는 배려 없이 한다. 그냥 막무가내로 한다. 그렇게 해서 아니면 말고 라는 마음으로 초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폰서에게는 준비된 초대를 해요. 심지어는 왜 만나고 하는지 너를 왜 만나려고 하는지 이해도 안 된 상태에 당신 왜 왔어요? 이런 거는 최악의 초대죠. 준비된 초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초대는 이제 안내를 하되 서슴없이 하되 스폰서가 왜 너를 만나려고 하는지
왜냐하면 너가 이렇게 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해해보자. 아니면 네가 어떻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안내를 준비된 초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된 초대를 하셨다면 이제 스폰서와 함께 사업 설명과 후속 관리를 진행합니다. 사업 설명은 이제 쇼더 플랜이거든요. 쇼더 플랜은 호일러의 법칙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돼요. 호일러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호일러의 법칙은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야 될 부분입니다. A자가 바로 이제 후원자죠. 어드바이저죠. 그 다음에 B는 이제 연결자, 브릿지입니다. C는 커스터머죠. 고객입니다. 이렇게 해서 A와 B와 C가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A는 이제 A 후원하는 스폰서죠. 보통 스폰서가 될 거예요. 스폰서님은요. 사업 설명 책자를 펴고 진행을 하시되 굉장히 편안하게 유연하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냥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장님 이왕 이렇게 왔으니까 저도 오늘 오전에 쇼더 플랜을 2건을 진행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쇼더 플랜을 책자를 펴는 것과 아니면 그 컴퓨터로 보는 것과 안 보는 것과는 몰입도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정이면 약간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어드바이저는 반드시 사업 설명 책자를 그 사람이 몰입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릿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 브릿지가 막 핸드폰 만지고 다니고 막 그러면 안 돼요. B는 C가 집중할 수 있도록 B는 사업 설명을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굉장히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B가 집중을 해야 C가 같이 집중을 하고 A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B가 딴짓하잖아요. 그럼 C도 반드시 눈동자가 다 이리저리 돌아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B자의 역할이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B자가 쇼더 플랜을 호일러의 법칙에 따라서 진행할 때에는 A에게 C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요즘에 C는요,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데요. C라는 언니는 혼자 사는데요. 본인이 소득이 얼마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부업으로 애터미를 진행할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주말 정도에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정보를 주는 거죠. 그리고 C에게는 A를 프로모션 하는 거예요. C는 A라는 스폰서가 올 건데 그분은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A를 프로모션 하셔서 C에게 A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얘기를 미리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 설명을 해내면서 라인을 뽑아내시는 건데요. 자, 여기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은 호일러로 하죠. 시작은 호일러로 하고 마무리는 후속으로 하라. 시작은 호일러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라인 사업이 이제 스폰서와 함께 미팅을 통해서 중요한 거는 이 라인 뽑아내기를 할 때는 이제 호일러의 법칙에 따라서 미팅을 진행할 때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 호일러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스폰서랑 만남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의 만남이 연이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하시면 적중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일러의 법칙을 진행할 때 2번, 3번을 추가 미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번째, 3번째 미팅. 자, 오늘 제가 점심 때 어떤 파트너 사장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파트너 사장님이요. 작년에 제가 국장 됐을 때 만난 사장님이에요. 그때는요. 뒷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아예 자리를 피하고 무슨 잡아먹힐 것처럼 엄청 막 자리에 앉으려고도 안 하던 그런 사장님이었어요. 그런데 좀 아까 제가 같이 점심을 먹고 오면서 그분에게 제가 이제 성장해온 과정, 본부장이 그때는 국장이었지만 이제 본부장에 올 때까지 또 성장해온 과정, 소득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애터미 그랬더니 그분이 본인 스스로 사업 설명을 제대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터미의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상 플랜을 펴고 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과의 만남이 그 사람이 굉장히 거부를 했지만 언젠가는 그의 기회가 뚫리는 시점이 온다는 생각으로 2번, 3번의 안내를 텀이 있더라도
꾸준히 안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귀가 많이 열리셔서 가셨어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는 후속으로 보일러로 시작을 했지만 마무리는 후속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 B자가 적극적으로 이 C한테 후속을 해야 돼요. C는 어떻게 후속을 해야 되냐면 밑에 보시면 후속의 1단계를 보면 그 사람이 제품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추가 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애터미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지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제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후속의 1단계입니다. 그래서 애터미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후속의 2단계는요. 그가 애터미 제품을 씀으로써 그의 수당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안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그에 대해서 보상 플랜을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가 자발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오토 소비자를 만드는 것이 후속의 2단계입니다. 만약에 후속의 2단계까지 진행되었다면 그 다음 3단계로 넘어갑니다. 더 큰 비전을 못 주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너가 지금 7만 원, 14만 원을 수당받을 일이 아니야. 애터미는 너의 가문을 통째로 뒤집을 수 있는 너의 자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빅 비즈니스야. 어마어마하다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그냥 우리가 7만 원, 14만 원 받을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센터로 출근을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줌 미팅이죠.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팀원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줌 미팅 저희 조직에 소속되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희는 우리 애터미 사업은 점묘화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점묘화가 뭐예요? 점을 찍어서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거죠. 저도 양미양도 하나의 점이 되는 거고 오늘 리크루팅한 교사장님도 하나의 점일 뿐입니다. 우리는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점묘화의 하나의 점에 속해 있는 하나의 점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후속의 3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가 이제 팀원의 일원까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후속의 마지막 단계, 시스템 교육으로 셀프 리더를 만드는 거죠. 그가 그의 작던 크던 그의 조직을 예를 들어서 팀장님을 만들면 그 팀원들을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만들고요. 국장님이면 또 그 정도의 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후속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파트너를 성공자로 안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품을 못 파는 성공자가 있고요. 제품을 잘 파는 실패자가 있대요. 제품을 못 팔았는데 어떻게 성공했으며 제품을 잘 파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라인 뽑아내기. 그리고 시스템에 안착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제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제품을 못 팔지만 그가 어떻게 조직을 만드는 사업을 계속한 거죠. 제품을 못 팔아도 내가 애용하고 나처럼 애용할 사람을 만들어내면서 라인 뽑아내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직급을 가면서 성공자가 될 수 있었는 건데 제품을 굉장히 많이 팔아요. 그런데도 시스템에 이런 줌 미팅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럼 아무리 그가 백날 첫날 잘 팔아도 소용없다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한상현 총장님 제품 강의를 얘기를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엄청나게 회원 가입 잘하고 엄청나게 제품을 잘 파는 다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결국 실패했더라는 얘기. 이런 얘기 잘 들리죠? 그것은 바로 그가 라인 뽑아내면서 시스템에 안착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줌 미팅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은 분명히 시스템에 안착돼 있으신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파트너들,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은 내 파트너분들을 이 자리에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단계가 이제 상담과 복제 부분입니다. 자, 애터미 사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어려움에 난관에 봉착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롤모델을 설정하는 거예요. 롤모델, 내가 닮고 싶은 분 또는 내가 상담할 분.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센터장님 문계순 본부장님한테 항상 모든 일을 상의하고 결정하고 합니다. 제가 우리 문본부장님한테 우리 부천탑 센터장님이시죠? 항상 얘기를 하고 이렇게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지속적으로 항상 방향성을 점검받고 있고요. 이렇게 또 우리 문본부장님 또 위에 있는 스폰서님 김정남 본부장님한테 또 항상 방향성을 점검받고 있죠. 이렇게 서로 제가 시스템에 안착하고 성공자의 자리로 가고 있는 스폰서님을 롤모델로 설정하시고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내 산하의 팀워크를 맞추는 일이에요. 팀워크를 어떻게 맞춰요? 에이전트와 판매사, 팀장님, 국장님이 한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판매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제품에 관한 정보를 축적합니다. 일단은 제품에 관한 정보를 많아야 돼요. 세일즈 마스터잖아요.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요. 매출 치는 법은 알아야 되겠죠. 제가 이게 매출 치는 법을 모르고 판매사를 갈 수는 없어요. 그죠? 매출을 치는 법을 알고 전일, 후일 막 매출 치는 법 이런 거 뭐 수당 맞추는 법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안내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스템에 참여죠. 시스템에 참여해서 가장 많이 배워야 될 시기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일즈 마스터죠. 제품을 팔아보셔야 돼요. 그 단계를 저희는 영원히 파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제품을 판매하는 구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제품을 전달하시다 보면 경험치가 쌓여서 올바른 방향을 안내할 수 있다는 거고요. 팀장님들은 뭘 해야 해요? 팀장님들은요. 쇼도 플랜을 연습을 해야 돼요. 부족하지만 아마 부족할 거예요. 잘 되지 않겠죠. 그래도 사업 설명 책자 한 면만 놓고라도 사업 설명을 꾸준히 연습하셔서 정말 국장이 됐을 때 능숙한 사업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축적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지식도 가지셔야 돼요. 저희 마음으로 리드하라. 그리고 또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같은 그런 서적을 많이 보면서 에이코아죠. 하면서 네트워크 지식을 또 마음껏 또 키우시면서 이렇게 공부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들은요. 능숙한 사업 설명 가능해야 되죠. 그리고 팀원들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거를 좀 해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주기의 달인이에요. 저는요. 제가 이 팀장 시절에 우리 위에 있는 본부장님들께서 어쩔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 말이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트너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내 말이 옳대.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파트너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은데 또 파트너 사장님 얘기가 옳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길래 제가 굉장히 기분 나빴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할 때는 내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 얘기를 들어보시더니 또 그쪽 얘기 맞다고 하시면 뭐야,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뭐 길지는 않지만 요 자리까지 올라와 보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누가 옳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느끼지만, 이렇게 이 사람의 그의 입장이 있을 뿐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는 제가 이제 그때는 스폰서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분이 굉장히 좀 지혜로우셨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스폰서님들이.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 입장이 위에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A도 예를 들어서 파트너와 그 가운데 있는 연결자, 가운데 있는 리더도 그들의 말이 그들의 입장만 있을 뿐 옳고 나쁜 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분들의 방향에 따라서 서로 다 이해하면서 이제 리더가 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국장님들은요. 결정타를 좀 날리실 수 있어야 돼요. 핵심적인 짚어서 판매사나 팀장님들이 못할 그런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스킬들을 경험치 속에서 충분히 빨리 숙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맞게 애터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각각이 처한 상황에서 애터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애터미 사업을 안내를 하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요. 저는 말을 못해요. 저는 말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각자 다 다르나. 제가 오늘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희는 비빔밥이 되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빔밥이 되는. 찍새는요. 찍새만 하고 딱새는 닦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자, 비빔밥도 예를 들어 볼까요? 콩나물은 콩나물만 하시면 되고 고사리는 고사리만 하면 되는데 콩나물이 고사리가 되려면 엄청 힘들겠죠. 고사리 역시 콩나물이 되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빔밥 사업입니다.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해가지고 서로 비빔밥이 돼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해서 협동, 점묘화가 되는 사업인데 점묘화가 되고 비빔밥이 되는 사업인데 굳이 그렇게 사장님이 뭔가를 해야 되는 부담감을 갖지는 마세요. 그냥 사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거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안내를 하시면서 차근차근 그가 배워나가도록 하면 되는 거죠. 사실 그렇거든요. 저희 팀워크가 그런 거잖아요. 팀워크를 맞추는 게 바로 서로가 각각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각각이 잘하는 걸 하면 되는 게 팀워크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 국장님들이 본부장님이나 총장님들 이런 스폰서들 어떤 노하우가 있나 항상 벤치마킹 하셔서 좀 계속해서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정말 멋진 리더가 되겠죠. 자, 여러분, 애터미 사업은요, 수많은 갈등 속에 정말 감정의 기복이 있는 사업이에요. 오늘은 막 5천만 원 벌 것 같고요. 내일은요, 막 안 될 것 같고요. 내 자신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세미나 가서 정신 차리고 했는데, 뭐, 석세스 아카데미나, 요즘에는 줌 미팅이나 아니면 저는 사업자 VOD 같은 거를 많이 찾습니다. 사업자 VOD를 보다 보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보면서 이제 동기부여를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잘난 파트너가 결국은 나와야 되거든요. 나보다 잘난 파트너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보면은 굉장히 참 생각보다 좀 이렇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아니 나보다 잘난 파트너가 나와줘야 제 일이 주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일을 하냐고요. 그런데 막 나보다 잘난 사람 인정 못하는 분들이 막 계셔 막 그런 분들이 계셔요. 안타깝죠. 우리는 일을 줄여나가는 사업인데 우리는 일을 줄여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복제해서 내 일을 줄여주는 파트너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 돈 벌어갖고 놀러 다니잖아요. 그죠? 밴쿠버도 가야 되고 저기 영국도 가야 되고 프랑스도 가야 되고 맨날 놀러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이더브 임피리얼님 보면 맨날 놀러 다니시고 얼마나 좋아. 정말 저 치킨집 하느라고 저희 남편이랑 해외여행도 제대로 못 갔는데 사실은 제가 이번에 본부장을 가면서 이제 승급 프로모션으로 이제 그 여행 있잖아요. 그거를 받았는데요. 우리 문계선 본부장님께서 야 돈으로 받아. 그거 어차피 기획이 안 틀려. 돈으로 받아. 그렇게 320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우리 남편이랑 장사하느라고 해외여행도 제대로 못 가봤거든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연기했어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제가 다낭에 가보니까요. 정말 돈 한 푼 안 들고 박한길 회장님께서 최고급 음식에 최고급 여행에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제가 80만 원 곱하기 사가지고 제가 합의하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냥 저는 비행기 뜰 때까지 그냥 기다린다. 저 돈으로 안 받을래요. 저 그냥 다음 여행 갈래요. 다음 여행 그렇게 얘기했더니 문본부장님이 야 그때 가면 로얄 청장 얘기하는데 그래도 저는 청장 가도 유럽여행 가고 괌도 갈래요. 하늘 풀어야 돼요. 여행도 못 가본 하늘.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눈 덮인 길을 함부로 걷지 말래요. 왜 눈 덮인 길을 함부로 걷지 말까요? 제가 먼저 첫 걸음을 이상하게 타고 가면요. 이상하게 복제가 어머 세상에 본 것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희한하게 따라해요?
제 라인 파트너 선생님 중에요. 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 이제 그분이 이제 철 들어갖고 국장님이 되셨는데요. 죄송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제품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PB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분이 PB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제품만 잘 파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시스템을 와야 돼? 그랬거든요. 와, 진짜 희한하죠? 그 밑에서 정말 파트너들이 나왔는데요. 다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품만 파면 되는 거 아니야? 시스템 안 나도 되는 거 아니야? 정말 기가 막혀. 와, 정말 이렇게 정말 그 줄만 그래요. 그 줄만, 그 국장님 줄만. 아, 진짜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참 안 봤는데 배우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는 뭐라고 외치시면 저는 시스템 합니다. 100% 합니다. 이제 국장님 되시더니요. 완전 180도 변하셔가지고요. 그분이 옛날에는 저를 엄청 애매끼고 저를 화가 나서 죽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 번 죽여요. 저를. 예뻐서 죽겠어요. 요즘에는 아주 그냥. 저를 여러 번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하는 그런 파트너분이 계세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그분과 함께 성공하고 싶고요. 애터미는 정말 국제사업이에요. 눈 덮인 길 절대 함부로 걸으면 안 된대요. 내가 가는 잘못된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워서 개미떼처럼 똑같이 따라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시스템에 안착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자가 되는 길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정확하게 배우셔서 그대로 국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터미는 정말 빅비즈니스고 어떻게 하다 내가 애터미를 만났을까? 내가 야, 양미양 너무 운도 좋다. 어떻게 하다 하고만한 다단계 중에 바람직한 애터미를 처음 만났니? 아, 복도 많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애터미를 이미 알아보신 여러분은 복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 기회를 반드시 꼭 잡으시고 놓지 않으셔서 정말 가문의 영광 그냥 아주 그냥 대대손손. 오늘 리크루팅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본인은 자녀들의 미래를 왜 자기가 책임져야 되냐요. 자녀들의 미래를 왜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지. 자기들이 벌어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점심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요, 제가요, 굉장히, 결혼을 하고 어려운 집으로 시집을 오다 보니까 내가 1억만 딱 있었어도 제가 이걸 어떻게든 굴리고 머리를 써서 좀 이걸 돌렸을 텐데 그 1억이 없어서 개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진짜 더도 덜도 말고 1억만 줬다면 내가 그걸 그렇게 개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의 운명을 그냥 걔들 보고 돈 벌지 말라고 얘기할 작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 그 뒷받침, 든든한 언덕이 돼주고 싶어요. 내가 이걸 실패해도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다. 실패도 경험이다. 우리 식구들 이거 아니라도 살 수 있다. 든든한 언덕, 뒷받침의 언덕. 저는 그게 되고 싶은 거예요. 자녀의 월급을 내가 벌어주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언덕이 되고 싶어요. 든든한 언덕. 막 자신감 빵빵 올라오는. 여러분도 반드시 애터미 알아보셨으니까 끝까지 성공하셔서 우리 모두 자녀들의, 손주들의 든든한 엄마, 든든한 할머니 되보자고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미양 스타마스터님 이번 달에는 본사 강의 녹화도 있고요. 네, 또 이번 주 일요일 김현숙 임페리얼님 앞에 또 강의도 있고 너무너무 바쁜 한 달을 보내고 계신데 끝까지 열정적으로 비전 주시고 시스템 강의해 주신 양미양 스타마스터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